한때는 안정적이고 든든한 중산층이라 자부했던 삶. 그러나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점점 불안해지지 않나요? 지금까지 평생을 열심히 일해왔고 퇴직 후에도 그나마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막상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생계비가 빠듯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엔 남의 이야기 같았던 빈곤층으로의 전락이란 단어가 이제는 남일이 아닌 것 같아 두렵습니다. 은퇴 후 갑자기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면 그동안 쌓아온 인생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요? 중산층의 함정. 은퇴 후 한순간에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충격적 현실. 서론. 한때는 든든한 중산층이라 믿고 살아왔는데 은퇴 후에도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위에는 평생 열심히 일해온 분들이 많습니다. 50대와 60대에 접어든 지금도 일상 속에서 느끼는 건 자부심보다는 다가오는 은퇴 후의 불안감입니다. 내가 지금 벌고 쓰는 만큼을 은퇴 후에도 쓸 수 있을지, 아니면 한순간에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며 빈곤층으로 전락할지 고민되실 겁니다. 실상 많은 분이 중산층이라는 이미지에 속아 은퇴 후 상황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중산층이 은퇴 후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사례 김씨의 이야기 - 퇴직 후 예상 못한 생활비 부담. 김씨는 한 대기업에서 30년간 일한 후 60세에 은퇴했습니다. 평소 자신의 삶이 중산층이라 자부해왔던 김씨는 퇴직금과 연금을 받으며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맞닥뜨린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과 생활비,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점점 부담이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퇴직금이 줄어들었고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더구나 은퇴 후에도 사교육비나 자녀 결혼 지원 등의 지출은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김 씨는 결국 소액 대출까지 받아야 했고 점점 빈곤층에 가까워지는 경제적 상황에 크게 좌절하게 됐습니다. 그의 사례는 은퇴 전보다 은퇴 후 생활비가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김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교훈. 은퇴 후 생활비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 수 있으며 이를 대비하지 않으면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전에 은퇴 후 예상 지출을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이에 맞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2. 사례 이 씨의 이야기 - 자산 축적의 함정. 이 씨는 50대 초반에 시작한 사업이 크게 성공하며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누렸습니다. 본인 명의의 집도 있고 예금과 주식도 갖춰둔 상태였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여유롭게 지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은퇴 후 자산을 조금씩 처분해가며 생활하던 이 씨는 경제 불황으로 인해 자산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주식 수익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결국 생각보다 자산을 빨리 써야 했고 자산이 줄어드는 속도는 그의 상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이 씨는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60대 중반에 새롭게 직업을 찾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생활 수준을 급격히 낮추고 최소한의 지출로 생활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은퇴 후 자산 가치의 변동에 따라 생활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은퇴 준비에서 자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교훈. 자산에만 의존한 은퇴 생활은 위험할 수 있으며 변동성에 대비해 안정적인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자산 분배와 관리 계획을 신중히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3. 사례 박 씨의 이야기 - 연금 의존의 문제. 박 씨는 공무원으로 35년간 근무 후 연금을 받으며 생활할 계획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연금 덕에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연금을 받고도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기 어려웠고 예전처럼 여유롭게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점점 상승하는 생활비와 공과금에 박 씨의 연금이 빠듯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더군다나 병원비와 약값 같은 의료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추가 소득을 위해 파트타임으로 일을 구하기도 했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금방 지치곤 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예전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실은 중산층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교훈연금은 일정한 수입이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과 물가 상승에 대비하기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 외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중산층의 삶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 대책. 위의 사례들은 은퇴 후에도 중산층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다음과 같은 준비가 중요합니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은퇴 계획, 수립 은퇴 전 생활비뿐 아니라 은퇴 후 예상 지출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이나 연금만 믿고 계획하지 말고 예상보다 많은 생활비가 들어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수입원 마련. 연금 외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자산의 일부를 안정적인 수입 창출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은퇴 후에 적합한 파트타임 직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변동성 대비, 자산 관리. 자산의 변동성에 대비하여 적절한 분산 투자와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집값이나 주식시장이 하락해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중산층 생활을 이어가고 싶다면 현실을 직시하고 구체적이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중산층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은퇴 전 미리 대비해야 하는 점을 잊지 마세요. 전문가 칼럼. 은퇴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생활을 위한 필수 준비. 은퇴 후에도 중산층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여러 사례를 통해 살펴봤듯 은퇴 후의 삶이 안정적일 거란 기대는 종종 현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중산층으로 살던 분들조차도 은퇴 이후 갑작스레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퇴직금, 연금, 그리고 몇 가지 자산으로는 예전처럼 여유롭게 생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죠.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준비 사항들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현실적인 은퇴 자산 계획 세우기. 많은 분이 내 퇴직금과 연금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은퇴 준비를 다소 낙관적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은퇴 후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생활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고정 지출뿐 아니라 의료비, 예기치 못한 생활비, 물가 상승으로 인한 지출 증가는 현실적인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일례로 고정 수입에 맞추어 생활비를 절약하려고 해도 의료비는 예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병원을 자주 찾게 되고 작은 치료비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예상되는 지출을 세세하게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의료비는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 최소 10년에서 15년간의 예산을 미리 세워두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은퇴 자산이 충분해 보이더라도 고정 수입의 개념으로 분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자산은 예금이나 펀드와 같은 정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형태로 관리하거나 임대 수익처럼 고정적인 형태로 분배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 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수익 다각화하기.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연금만으로는 물가 상승과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은 은퇴 후 자산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며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점차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고정적인 추가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부동산을 임대 수익으로 활용하거나 적절한 투자 상품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트타임 일자리나 은퇴 후에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비즈니스나 플랫폼 노동으로 일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나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 제작, 개인의 전문성을 살려 온라인 강의나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 또한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은퇴 후 고정 수익을 늘려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자산 관리의 중요성 마이너스 변동성을 대비하라.
은퇴 후의 자산은 안정성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자산을 한꺼번에 투자하기보다는 위험을 분산하여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이 급격히 줄어드는 일이 생기면 은퇴 후 생활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 시장 변동성이 큰 자산보다는 예금이나 채권, 안정적인 펀드와 가치 변동성이 낮은 자산을 활용하여 은퇴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주식 투자를 지속하더라도 전체 자산의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투자하며 위험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시장 충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너무 빨리 사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 초반에 지출을 과도하게 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자산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정 수입을 관리하며 자산을 신중히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건강관리와 의료비 대비는 필수. 50대와 60대가 되면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병원 방문이 잦아지고 큰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수입이 고정적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이 드는 의료비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죠. 따라서 은퇴 후에는 건강관리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소 꾸준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보험 상품을 통해 의료비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종합건강보험이나 암보험과 같은 선택지는 큰 비용을 한 번에 줄일 수 있어 은퇴자에게 유리합니다. 건강관리가 곧 자산관리라는 점을 기억하고 은퇴 후 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5. 은퇴 후 생활비용 절약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는 생활 패턴과 소비 습관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생활비가 줄지 않는다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자산이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은퇴 후에는 평소의 소비 습관을 줄이고 필요한 것만을 소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의 동거 혹은 주거비 절약을 위한 작은 주택으로의 이사, 식재료와 같은 생활비 절감 방법 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외식을 줄이고 직접 요리를 하거나 건강관리를 통해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등의 생활 습관 변화도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은퇴 후 생활 안정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자신이 정말 필요로 하는 가치에 집중하는 미니멀 라이프도 실천해 볼 만합니다. 삶의 질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자산을 유지하고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은퇴 후 중산층 생활을 지키는 마지막 키워드는 준비. 중산층의 삶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가 철저하다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과 생활의 여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첫 걸음은 은퇴 후의 삶을 미리 계획하고 대비하는 것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은퇴 후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자산 관리와 고정 수입 창출 계획을 세우세요.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고 보험과 의료비 대비를 철저히 하세요.